안녕하십니까. 1월 4일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 세력 쪽으로 정권을 탈환해야 할 절체절명의 선거인데, 이 선거에 있어서 야당의 도구로서 우리가 국민의힘 당을 주목하고 윤석열 후보를 탄생시킨 이래에 이 정권과 대결,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성공적으로 지금쯤은 일정한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권 교체 탈환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정권 교체의 여론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게 정권 안정 쪽으로 그대로 연장돼야 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해졌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표차도 뒤집혀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정권 탈환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많은 국민들이 좌절 또는 절망감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된 주요 인자 중에 핵심적 인자는 이준석이다. 핵심적 인자는 이준석이다.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당신이 개과천선하고 석고대죄해서 당대표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망동질을 계속한다면 그는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 무슨 심판? 대역부도죄인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대역부도죄인, 조선조의 대명률에 의하면 임금과 나라에 부도덕하게 큰 죄악을 저지른 죄를 1급죄로 치부했는데, 공화정 아래서도 정권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를 회방하고 결과적으로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이상의 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역부도죄인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탄생한 직후부터 이준석은 철저하게 반윤석열 전선에 서서 그를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1차로 가출했지요. 그래 울산까지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서 달래가지고 복귀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아주 당을 선대위를 포기하면서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포문을 윤석열 후보가 당을 향해서 퍼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야 극단적 상황까지 이르러서 어제 그저께 오늘 아침까지 당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준석을 일체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른바 유성 관광 호텔 나이트클럽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만일 이준석이 아니었다 그러면 민주당의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런 파렴치법 왜 되냐, 그냥 대포로 쏘아도 그냥 수백 수천 벌을 쏘았을 이 일에 민주당 완전히 침묵하고 오히려 그를 옹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선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의 윤석열 후보를 대결시켜가지고 선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한다. 태평성대의 선거 같으면 이 당이 되거나 저 당이 되거나 이 후보가 되거나 저 후보가 되나 국민으로서는 괜찮다. 낙선한 사람은 좀 서운할지 몰라도 국민으로서는 괜찮다. 나라도 그렇게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선거 같으면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정권이 계속해서 연장된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경제는 파탄하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 오는 꽃길을 내주게 되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당대표란 자가 적진의 옹호를 받고 있다. 적군의 옹호를 받는 당대표 사령관이 그 당을 지켜내고 적의 음호와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지켜내겠느냐. 이미 그 지켜내는 걸 포기한 사람 아니냐. 이준석은
정권 교체 또는 탈환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없고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이거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간에 이성을 잃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공격점은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공격하거나 포문을 열거나 한 거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은 일이 있습니까? 김문기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는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1번 플레이어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까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처음에 1번 플레이어가 누군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1번 플레이어. 아마도 이재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1번 플레이어라는 말로. 지금 야당의 대표 같으면 대장동 게이트와 둘러싸서 한 사람이 자살 미수극을 벌였고 유동규, 김한기가 자살했고 그 뒤 열이틀 뒤에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이런 죽음의 계고에서 악마의 물건으로 변질된 이 대장동 게이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고 한다면 1번 플레이어, 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이재명, 너에게는 악령이 씌워져 있어. 특검으로 가야 돼. 국민 여러분, 이 일을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까? 하고 당대표가 천막을 얻어치고 그게 농성을 하면서 청와대 앞에 농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그거 팔을 걷고 나서고 그래야지. 안 그러고 있잖아. 안 그러고 있잖아. 전혀 관심이 없어. 1번 플레이어, 1번 플레이어 좋아하네. 야, 이 XX야. 문재인 정권 지난 5년 동안에 완전 실패한 정권인데도 단 한 번도 문재인 정권을 유효하게 공격한 일이 그가 대표가 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격한 일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진 앞에 말씀드린 대장동 게이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를 둘러싼 신변 문제, 특히 그 아들의 상습 도박죄는 검찰이 당장 지금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일인데도 한 번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당대표라는 자가 이쯤 되면 누구 말 맞다나 여당의 세작 아니냐, 여당의 간첩 아니냐 하는 소리에서부터 민주당이 보낸 트로이 목마의 용사가 아니냐, 적을 위해서 아군에게 해악을 가하는 트로이 목마의 병졸이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는 이제는 언론 기자들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과 윤석열 후보를 비방, 조롱하는데 그 태도가 오만하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희죽희죽 웃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2% 차이로 진 것처럼 윤석열도 진다. 윤석열이 진다. 그렇게 지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 가만히 있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 윤석열은 가만히 있고 지는 마음대로 다니면서 짓거리고 윤 후보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득표가 된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이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선대위의 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전부 사퇴하겠다고 어제 오후까지 사퇴하고 당직을 가진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당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최고위원도 다 사표를 내면 김재원 그리고 또 누구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 그 후임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이게 아주 조롱과 비방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그 최고위원을 채우는데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까지 조롱하겠어. 개인 감정이 쭉 있어 왔다 가는 건 제가 아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어느 단계에서 후보 단일화를 도모해야 될지 모르는데 김종인 씨는 원래부터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를 얕잡아보고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깔보던 차에 이제 이준석이 미리 나서서 단일화 작업 있을 수 있는 단일화 작업에도 재를 뿌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야. 그가 무슨 노림수가 있어서 이러는가 아니면 확정 편집적인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 그가 노림수가 있다 그러면 차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알맞게 낙선하고 자기 말대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2% 차이로 지듯이 그 정도 차이로 지고 그리고 나는 당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흔적 같은 걸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차기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저는 앓고 있다고 봅니다. 나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확정적 편집증을 가진 거 아니라면 이런 행태를 도저히 보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당을 해코지하고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리고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면을 맞이하고 어제 국민의힘당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그 의원총회 결의사항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선대위 당직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욱 정책위원장의 자리를 내려놓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의원 다수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보게들 이준석을 당은 당규에 따라 탄핵을 해야지 탄핵.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준석을 내쫓아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상실보다도 그를 내쫓음으로써 오는 당의 결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결기를 보이는 것이 훨씬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이 임계점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 이런 당을 믿고 그리고 이런 당이 원내 제1당이고 103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그 103명의 국회의원이 몸보신이나 하고 하는 그래야 이준석이가 망동을 부리고 정신질환적 행태를 보이는 거 이것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 당 이걸 믿고 정권 탈환에 기대를 걸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내일 더 심각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결단을 해야 돼요. 이준석을 탄핵하라. 이준석을 탄핵하라. 무엇이 두려우냐?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